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도 막 시세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되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머물러 계신 분들의 불안한 심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투자를 할까 말까 아니면은 포기를 할까 말까 이런 장세를 계속 연출하게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입장 저는 그냥 홀딩해서 계속해서 이제 장기 보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제 포트폴리오도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석하지만 지금 장세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터키 리라의 폭락을 주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이면에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시스템 자체가 달러를 찍어내서 그걸 수출함으로써 이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채권 금리를 높임으로써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전 세계에 이제 외환 보유고로서 저장돼 있던 달러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7월 31일 날 일본은행이 정책 결정 회합에서 QE를 앞으로도 장기에 걸쳐 계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QE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 그래서 이번 정책 결정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달성하는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 대가로 트럼프는 패권 포기책에 일본에 대한 적용을 늦추어 일본 정부가 바라는 주1 미군의 주둔 계속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금년봄 이후 트럼프는 달러 강세 엔 약세를 연출하는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에 반대했고 일본에게 양적 완화를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고 지적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봄 이후까지도. 근데 하지만 지금 일본의 양적 완화 행태는 트럼프에게 환율을 달러 강세로 해서 미국의 수출 산업에 타격한다는 마이너스적인 면보다 거액의 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어 미국의 채권 주가의 유지에 공헌을 하고 트럼프가 미국 정치권에서 자신의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호경기 연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플러스 면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면보다 더 커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의 과다 발행인 양적 완화는 부실한 정책임이 분명해요. 근데 미국 연방은행은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 달러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게 양적 완화를 대신 시키려고 정치 압력이 가해졌고 대미 종속 일변도인 일본 정부는 대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의 부실함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진행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시라카와라를 퇴출시키고 관료기구의 대리인으로서 재무성에서 파견된 구로다 하루히코가 일본은행의 총재가 되어 그 사람이 14년 말에 양적 완화 개시를 이제 확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7월 31일 날 나온 정책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행을 할 거다. 누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은 14년 말 이래
양적 완화에 의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대부분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 이제는 일본의 국채 총 잔고의 약 절반을 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현재 상태가. 민간 금융기관은 국채를 살 수 없게 되어 대신 미국 국채 등 미국의 금융상품을 살 수밖에 없어 일본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게 되고, 미국 연방은행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국채로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된 일본의 중소형 은행은 고리스크의 위험한 투자를 늘리다 쓰러질 것인지 업무용을 축소해 쓰러질 것인지 하는 양자 택일 간의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안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곪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는 무에서 생겨난 엔화로 일본주 ETF도 매입하고 있고요. 이제는 일본 주식 ETF의 80%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일본의 상장 기업의 4할에 있어서 일본은행이 10대 주주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가 일본은행이 주식을 계속 매입 지원함으로써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고주가가 계속되어 경기가 좋다고 언론이 매스컴이 선전하고 있는 현대의 상태고,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이 칭찬받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시행으로 사실상 경제가 좋아지고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 페이크적인 측면이 되게 크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과 미국의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빈부격차의 급 확대에 의해서 소비는 감소 경향이지만 주가와 경제지표의 분식에 의해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인상이 유포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강하지 않은 측면, 지금 현재 상태인데, 부동산의 그 현재 버블 상태의 유지,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세, 그리고 그러니까 하락 없는 그냥 스테이블한 어떤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의도적인 위한 그런 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일본은행의 QE 자금은 일본 주식의 최대 구매자가 되고 있고요. 일본은행은 이번에 그 양적 완화로 매입하는 주식 ETF의 대상을 DK225에서 톱픽스 쪽으로 옮긴다고 발표를 합니다. 금융 언론은 이 변경으로 어느 주식이 변화할 것인가 떠들고 있는 현재 상태고, 이 자체는 일본은행의 주식 매입 지지라는 미묘한 밸런스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주식을 사는 것을 중단하면 일본의 주가는 확실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에서 각종 기업의 주식을 현재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찍어낸 돈으로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고요. 만약 정말로 일본이 호경기이고 일본은행이 ETF 형태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지지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일본은행은 주식 ETF 등을 사지는 않겠죠.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도 그 자체 차트가 좋아 보이고 지표가 좋은데 뭐하러 돈을 더 이상 찍어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거고, 그건 페이크다. 그 양적 완화는 채권 금융 시스템의 연명이 목적이고, 양적 완화를 해온 중앙은행군 중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은 오로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은행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입해 지원해 왔을 뿐이고요. 주식은 절대로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의 유일한 최대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종업원의 월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며 법인세를 감세를 했지만, 그만큼의 자금의 대부분은 급여의 증가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사용됐고요.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국이 주식을 매입해 지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이제 정반대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회사채를 그 회사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서 그 주식을 사서 회사채를 모으기 때문에 모아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어떤 형국이고, 국가에서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그림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일본도 사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데 자금 주입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호황의 상징이라고 왜곡 선전되고 있어요. 예. 현재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국민연금, 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에 이제 국민연금이 지지라고 그 돈들이 투자된 게 잘못돼서 녹아서 사라지고 있고, 또 세금은 또 내야 되고, 올린 세금은 내야 되고, 또 늘려서 뭐 60살까지 내야 될 걸 65살까지 내야 되고, 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정책의 결정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달성하는 2020년까지는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 예. 그래서 양적 완화의 자금에 의해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을 유지하고 미국 중심의 채권 금융 시스템의 파탄을 연기시키는 게 지금 미국과 일본의 이제 서로 악어와 악어새의 경제적인 메커니즘 관계를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이 결국에는 트럼프 재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던 거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에 의해 상하원 모두 승리의 다수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이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에 의한 자금 주입을 통해 협력하겠다는 구도로 지금 현재의 그 그림은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 대가로 트럼프는 패권 포기책에 일본에 대한 적용을 늦추어 일본 정부가 바라는 주1 미군의 주둔 계속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그림 상태죠.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일련의 뭐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런 정책 같은 게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2020년까지 그게 이제 지연이 되고 버팀목이 돼주고 서로 간의 메커니즘적인 게 어떤 뭐 상호 보완돼서 시너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휘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뭐 둠스데이,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위기가 찾아와서 이런 어떤 그 분리가 돼버릴지, 미국과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경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그래서 뭐 딱 일면에 대해서 딱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미국도 사실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 자기네 나라가 원래 주가 돼서 원래 그 제1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산업이 달러를 프린팅해서 그걸 수출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사실상 그 두 번째 버티고 있는 일본, 그러니까 미국의 개가 지금 계속해서 대신해서 돈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다. 그거를 오늘은 주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이나 이런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알아서 뭐해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터키의 리라의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뭐 관세 면에서 장난을 칠 수 있고,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다 일본이란 나라가 받쳐주는 지금 그림이 나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하고 교류를 맺고 손을 잡고,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친미에서 친중으로 다리를 걸친 게 옮겨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근데 그 옆에는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버티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네이버 커뮤니티 뉴스에 보면 동아시아 뭐 횡단 철도라든가 뭐 고속도로라든가 뭐 이산가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북한과의 화해 무드 이런 거 조성한다는 어떤 그런 일면의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남북과의 교류 자체가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을 엄청 도와주는 그림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의 완성은 결국에는 한반도의 통일이며 그게 완성이 되고 이쪽이 포지션에 만약에 주한 미군이 만약에 전군 점진적인 철수가 완전히 이제 향후 몇 년 사이에 이뤄진다면 결론적으로 1대1로의 머리가 되는 거는 그 우리 한반도고 한반도의 활용점정이 이제 거기에 이제 눈이 제대로 용의 눈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렇다고 한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 자체가 미국이 점점 물러나니까 암암리에 중국한테 그 자기들이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던 패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점점 이양하면서 물러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실상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그림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는 중동에서도 사실 사우디라는 어떤 그런 친미 세력하고의 단절과 그리고 사우디가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나 시리아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그 중동의 어떤 그러니까 전쟁 관련 어떤 그런 무력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러시아가 거기를 도맡고 그 아랍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경제 면에서는 이제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고 그림이거든요. 사실상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 안에서 달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그 일본의 그 무한 발권 엔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게 뭐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뭔가가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과도한 양적 완화에 의한 폐단으로 인해서 그런 뭐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분명히 미국한테도 일격을 가할 거다. 왜? 그 도와줬던 그러니까 보병이 이제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돈키호테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초. 그러니까 산초가 계속 도와줬잖아요. 산초가 사라지니까 돈키호테 혼자 창을 들고 그 거대한 풍차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크립토 커런시 아니면 뭐 주식 하시는 분 뭐 주식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급여 생활자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 뭐 다 침체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현재의 형국은 이런 형국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선택을 했어요. 네, 했다는 거죠. 금에서 크립토 커런시로. 네, 그래서 뭐 강요는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계속해서 1년에 어떤 전체적으로 이게 흘러가는 그림을 보시고 판단은 언제나 이제 각자가 하는 거니까. 네, 저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엔 미국이 이길 거다, 중국이 이길 거다 하는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똥 같은 소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석해서 결론 끌어내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전체적인 그런 거는 제가 어떤 거에서 이제 발췌를 하고 그거를 보고 재해석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건 날도 덥고 밤에 주무실 때도 되게 덥고 막 이런데 다들 힘내시고 이제 뭐 모르겠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해요. 얼마나 이 인간들이 많이 올리려고 이렇게 팍팍 밟아놨나, 사람들을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버틴 사람은 결국엔 금메달을 안고 아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다 같이 화이팅!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